범디기 범디기 범범 디기디기디기 차차. 안녕하세요, 아재비디오의 얄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추억의 애니 바로 빨간 망토 차차입니다. 제목은 정말 누구나 다, 아니 이 만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도 다 알만한 제목 사기 수준의 애니메이션이죠. 학창시절에 차시성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별명이 다 차차였을 정도로 인지도 면에서는 거의 국내 최고였을 수준. 하지만 그 애니의 내용은 왜 기억이 나지 않을까? 자, 지금부터 저 얄리와 함께 망토를 쓰면 더 귀여워지는 빨강 망토 차차의 스포일러 가득한 리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채널 차차. 얄리의 아재비디오. 귀여운 우리의 주인공 차차는 세계관 최고의 대마법사 세라비에게 마법 특훈을 받고 있습니다. 차차는 세라비와 마찬가지로 인류 마법사가 되기 위해 마법학교에 입학하려 합니다. 이곳은 도로시라는 마법사가 살고 있는 성. 도로시의 제자 빙빙 역시 마법학교 입학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빙빙 어릴 때부터 제가 의문이었는데 얘 복장 왜 이러는 건가요? 참고로 도로시와 세라비는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내꺼인 듯 니꺼 아닌 내꺼 같은 그런 애매모호한 썸남 썸녀 사이이자 라이벌이에요. 세라비는 장난감 회사에서 팔아먹어야 하는 프린세스 메달리온이라는 아이템을 차차에게 줍니다. 이때 등장하는 또 다른 주인공 뚜뚜. 오, 댕댕이 모드 너무 귀엽네요. 한편 세라비와 차차의 행방을 알게 되었다며 등장하는 대마왕. 대마왕은 도로시에게 체면을 걸어 세라비가 아끼던 인형 엘리자베스를 빼앗아가고 세라비 역시 유리병 속에 가둬 납치합니다. 근데 빨강망토 차차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냥 세라비가 이 정도면 잡혀가 주는 수준 아닌가요? 세계관 최고의 생케인데. 차차는 뚜뚜와 함께 납치된 선생님을 찾으러 도로시의 성으로 가고 그곳에서 빙빙과 첫 만남을 갖게 됩니다. 빙빙은 차차를 보고 첫눈에 반하는데요. 이때부터 이들 셋의 삼각관계 그리고 뚜뚜, 빙빙의 라이벌 구도가 형성됩니다. 어쨌든 차차는 세라비에게 받은 마법 상자 안에 남아있던 반지와 팔찌를 각각 두 주인공에게 넘겨주고 변신을 시전. 이 변신이 1편부터 나오는 거였네요. 차차는 변신 후에 도로시가 소환해낸 용을 없애고 대마왕의 조종을 받고 있던 도로시도 원래대로 돌려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세라비의 엘리자베스까지 구해내는데요. 사실 세라비의 혼자 놀기용 복화술 인형이죠, 엘리자베스는. 그렇게 마법 학교에 입학하게 된 주인공이래. 마법 빗자루가 없는 뚜뚜를 뚜뚜의 할아버지가 상남자 스타일답게 그냥 던져버리네요. 학교엔 초롱초롱한 눈을 가진 아름다운 교장 선생님, 채찍 들고 열정을 불태우는 카스칼 선생님, 살짝 혼란스러운데? 그리고 제 최애캐인 검은망토 칭칭도 만나게 됩니다. 삼총사들은 학교 생활을 하며 소풍지에서는 한결같이 뚜뚜만 바라보는 이너 캐릭터 마린도 만나게 되고 여러 개성있는 조형 캐릭터들이 등장하면서 한편 한편 재미있는 스토리가 이어지는데요. 그중 저는 어릴 때도 가장 좋아했고 지금 봐도 제 감성을 자극하는 이 고양이 박사의 고양이 제트. 너무 갖고 싶다. 하지만 이 캐릭터 역시 대망의 하수인이었고 차차는 친구들과 합심해 화살 필살기로 슉슉슉 격퇴. 이 고양이 박사는 후에도 형제들을 동원해 합체 고양이 로봇으로도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차차와 친구들은 딱히 학교에서 마법은 배우지 않았지만 어느덧 학교 졸업 시즌이 다가와 졸업을 합니다. 벌써? 한편 대마왕의 부하가 대마왕에게 묻습니다. 한낱 꼬맹이이자 그렇게 강력하지도 않은 차차에게 왜 그렇게 집착하느냐고. 대마왕은 바로 차차가 마법나라에 답답해. 뭔가 떡밥이 있어 보이네요. 마법나라의 공주라도 되나? 다시 학교로 돌아와 차차와 그의 친구들은 나고자 없이 무사히 전부 합격, 졸업을 합니다. 이렇게 빨강망토 차차는 평화로운 졸업과 함께 행복한 엔딩을
이렇게 1부의 스토리를 간단하게 마무리 짓고 차차는 본격적인 스토리에 접어듭니다. 이곳은 대마왕의 성. 마왕의 하수인은 이곳 성 안에 과거 국왕의 문장 표시가 있는 문을 보고 의아해합니다.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그 문을 열게 되는데 그곳엔 과거 국왕 부부의 석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왕은 이것은 석상이 아니라 실제 국왕 부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국왕이 대마왕에게 평화롭게 왕권을 넘겨준 걸로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하지만 그 진실은 대마왕이 국왕 부부를 돌로 만들고 왕위를 찬탈한 것. 아주 전형적인 그런 옛날 애니의 플롯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대마왕은 마지막 남아있는 왕의 혈족인 도망간 외동딸, 그 딸만 사라지면 완벽한 왕으로서 자기가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 이야기합니다. 그 외동딸은 바로 누구겠어요? 네, 바로 차차입니다. 이 사실을 전부 알게 됐다며 자신의 부하를 죽이려는 대마왕, 나쁜 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치는데 성 밖으로 결계가 있어 대마왕이 나가지 못하네요? 그래서 맨날 자기가 직접 나서지 않고 잔챙이 부하들을 시킨 거였구나. 나름 설정이 기발한데요? 도망친 대마왕의 부하는 차차에게로 가 이 사실을 전부 이야기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때 입을 여는 세라비. 과거 싸움을 좋아하던 마족이 나타나 전쟁을 일으켰고, 국민들은 마술사의 일족을 중심으로 이 전쟁에 참여 마족에 대항했습니다. 하지만 막강한 마족에게 마법사들은 크게 밀렸고 절망에 빠지려던 그 순간 매지컬 퀸 조안 1세가 등장. 차차 변신 모드랑 똑같이 생겼네요. 조안 1세는 신에게서 받은 3가지 무기를 사용 마족들을 북쪽 섬에 몰아내고 결계를 쳐 가둬버렸다고 합니다. 이 조안 1세는 그렇게 나라의 초대 여왕이 되었고, 시간이 흘러 평화로운 나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 결계 속 대마왕은 힘을 비축해 결계를 파괴하고 다시 등장, 국왕의 성에 쳐들어와 국왕 부부를 돌로 만들고 왕위를 빼앗았던 것이었습니다. 이때 차차의 할아버지는 왕국의 근위대장이자 대마법사인 세라비에게 차차를 맡겼습니다. 근데 차차 자신에게 얽힌 과거를 이야기하는데 그냥 나도 부모님이 있었구나 라며 진짜 시종일관 진지하지 못한 B급 감성을 뽐내네요. 어쨌든 이때 최후까지 대마왕에게 대항했던 할아버지가 자신의 힘을 전부 소진시켜 성의 결계를 치고 대마왕을 다시 한번 가두게 됐던 것이었어요. 차차도 결국엔 혈통빨이었구나. 이때 대마왕의 새로운 하수인이 등장, 차차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헌데 여태까지 최강의 무기였던 차차의 활공격이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좀 세네? 이 악당 캐릭터 뭔가 있어 보이는데요. 세라비와 마주치고 다음을 기약한다며 그렇게 사라집니다. 차차는 자신의 무기가 들지 않았다며 엄청난 충격까지는 아니고 자신의 스승 세라비에게 울며 징징거리는데요. 귀여워. 세라비는 이제 전설의 무기, 바로 불사조의 검을 찾아야 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사조의 검. 그렇게 뚜뚜, 빙빙과 함께 차차는 전설의 무기를 찾아 길을 나섭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되는 듯 하네요. 마을 이름 자체가 불사조의 마을이란 곳에 도착한 이들. 이 마을에서 인연이 닿은 아저씨에게 불사조와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바람에 날리면 불사조가 있는 곳으로 날아갈 수 있는 불사조의 깃털을 전달받습니다. 드래곤 퀘스트의 루라 같은 건가? 차차 일행들은 받은 깃털을 날려봅니다. 깃털은 산의 모양을 그리며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는데요. 그렇게 그 깃털이 알려준 힌트를 쫓아 도착하게 된 어느 마을. 이곳에 컵이 짭처럼 생긴 통통한 새 한 마리를 만나게 됩니다. 설마 이 새가... 이 뚱새는 자신의 친구들이 마왕의 하수인 건더로부터 괴롭힘을 받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차차는 뚱새 친구들을 구해주고 건더와 대치합니다. 하지만 여타 다른 빌런들과는 다르게 엄청나게 강한 건더. 차차는 발에 밟혀 위기에 처하는데요. 이때 뚱새는 불사조로 변신, 차차에게로 다가와 불사조의 검이 됩니다. 멋있는데? 이것도 마법소녀 변신소녀물이라고 해도 될까요? 어쨌든 좋다. 그렇게 건더는 불사조의 검 첫 희생양이
됩니다. 대마왕은 악세스에게 차차를 없앨 것을 명하고 새로 고용한 쫄명 2명에게 악세스를 감시하라고 명하는데요. 왜? 그렇게 악세스와 차차의 1차전, 새로운 전설급 아이템 불사조 검이 있어도 상대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차차는 위기에 처합니다. 다행히 이때 뚜뚜와 빙빙이 도와줍니다. 악세스는 상대도 되지 않는 쩌리들이 몸을 던져 막아선 용기에 묘비에 이름 정도는 새겨줄 수 있으니 이름을 대라고 합니다. 뭐야 이 튼튼은. 이때 빙빙의 이름을 듣고 악세스는 크게 동요합니다. 왜? 그 순간 차차는 친구들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커져 완벽하게 컨트롤하지 못했던 불사조검과 완벽한 동화를 이뤄내 친구들을 구해내고 악세스를 빤스런하게 합니다. 근데 빙빙이랑 악세스랑 무슨 관계인가 보네요. 빙빙의 스승인 도로시에게 접근하는 악세스. 자신이 맡겼던 아이는 어디에 있냐고 묻습니다. 역시 악세스는 빙빙의 아버지. 자신은 마계의 기사이기 때문에 앞길을 막는 자는 아들일지라도 없앤다 경고합니다. 이런 내용이란 말인가? 근데 이름이 발음하기가 참... 빙빙은 스승의 서재에서 작심 3일, 정말 3일밖에 쓰지 않은 도로시의 일기장을 발견합니다. 자신이 악세스의 아들인 것이 쓰여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충격에 빠지는 빙빙. 다시 차차와 악세스 제2차전이 벌어집니다. 빙빙 역시 아버지라고 해도 친구들을 위협하는 존재와는 목숨 걸고 싸우겠다며 차차를 도와 악세스에 대항합니다. 이번엔 불사조의 검을 정통으로 맞고 패배. 악세스는 이야기합니다. 애초에 마계에서 나고 자란 악세스는 마음 많은 인간 편이었고 자신의 아들은 마족으로 악하게 길러지는 것을 두려워해 몰래 빠져나와 도로시에게 빙빙을 맡겼던 것이라고. 하지만 빙빙의 어머니가 대마왕의 손에 있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연이. 차차는 뚜뚜와 함께 빙빙의 엄마를 구하러 출동. 대마왕은 자신에게 거역하는 자들을 한데 모아 거미줄 감옥이라는 곳에 잡아 감금하고 있었습니다. 차차와 일행들은 그곳에서 섹시거미 간수를 물리치고 빙빙의 어머니를 구해내는데 성공! 빙빙의 부모님은 그동안 너무 지쳤다며 잠시 휴식을 취하겠다 떠납니다. 자식은 대마왕과 싸우고 있는데? 빙빙의 부모님을 구했으니 이제 차차는 자신의 부모님을 구하러 대마왕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려 합니다. 차차와 일행들은 사막 지역에서 골렘을 상대하다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이때 다시 등장하는 구세주 세라비. 이제는 공격 전설 무기만으로는 안된다며 전설 방어 무기 왕가의 대장장이 무무를 찾아 전설 방패 버드실드를 만들라 이야기합니다. 완전 세라비한테 조련당하는데요 차차? 그렇게 왕가의 대장장이 무무를 만납니다. 할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엄청 어린 친구네요. 이렇게 쉽게 퀘스트 완료하나? 하지만 버드실드를 만들기 위해선 천사의 무쇠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무무. 무무와 함께 천사의 무쇠를 찾아 고! 이곳에서 만난 트럼펫 할아버지는 광석을 더 이상 구하지는 못하지만 자신의 트럼펫이 천사의 무쇠로 만든 것이라며 주인공 일행들에게 넘겨줍니다. 드디어 완성되는 버드실드. 딱 팔아먹기 딱 좋게 생겼는데? 차차는 버드실드를 이용해 적의 공격을 막아내고 섬멸합니다. 이제 차차 풀템 찾네요. 이제 차차와 친구들은 진짜 대마왕과 싸움을 위해 길을 나섭니다. 대마왕의 성으로 가는 길에 일행들은 여러 몬스터와 적들을 없애면서 그때마다 자그마한 코인을 얻게 되는데요. 이건 어디다가 쓰는 물건일까? 우여곡절 끝에 대마왕의 성까지 진입한 차차와 일행들. 조한 1세의 벽화가 그려진 원형 장소에 도착합니다. 갑자기 여태까지 모아두었던 코인이 들어갑니다. 이런 용도였나? 칭칭, 마린, 요요, 세라비, 도로시가 마법진으로 워프됩니다. 8개의 코인이 8명의 선택받은 용사가 되어 대마왕을 물리쳐야 한다고 말하는 세라비. 근데 세라비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알고 있는데 진짜 안 나서네요.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최종 보스인 대마왕 역시 쉽지 않은데요. 대마왕은 세라비, 도로시,
어른 램드들을 구슬에 가두고 아이들만 상대하는 비열한 짓을 합니다. 뭐 대마왕도 아는 거죠. 쟤네들이 제일 센 걸. 사실 세라비도 저걸 그냥 풀 수 있는 수준 아닐까요? 이거 봐, 애들 좀 발리려고 하니까 엘리자베스 이용해서 도와주잖아. 아, 간라비. 차차는 대마왕과 싸우다 부모님의 석상을 봅니다. 부모님을 구해야 한다는 마음에 더 격렬히 싸우는 차차. 하지만 버드실드, 불사조의 검이 하나도 통하지 않습니다. 이때 간라비의 인형 엘리자베스가 차차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친구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면 대마왕을 이길 수 있을 거라 응원합니다. 이때 칭칭은 세라비의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묘약으로 세라비를 결계에서 풀어주고, 파리는 다시 한번 마법진 안에 자리 잡습니다. 이들은 차차에게 힘을 실어주고 차차는 그 힘을 이용 최후의 일격을 가합니다. 그렇게 대마왕으로부터 승리하는 차차 일행. 대마왕이 사라진과 동시에 차차의 엄마 아빠 그리고 할아버지 등등 세계는 원래대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다시 세상은 평화를 찾게 되고 부모님과 재회에 엉엉 우는 차차. 이렇게 차차는 공주로서 자세를 뽐내고 빨강만토 차차는 이렇게 행복한 엔딩을 맞이할 줄 알았죠. 홀리버드라는 성스러운 새라는 타이틀의 하프. 이 홀리버드는 선한 사람이 키면 살아있는 모두에게 행복을 전달할 수 있는 신비한 물건이었지만, 그렇지 못한 악한 사람이 악용을 하게 되면 세상을 공포로 몰아넣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 이야기하는 국왕. 국왕은 대마왕이 성을 공격할 당시 이것만은 대마왕에게 빼앗길 수 없어 홀리버드에게 사람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도망가라 소리친 후 자신도 돌로 변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는데요. 국왕은 원래는 마계의 전사였지만 지금은 신문 세탁을 한 빙빙의 아버지 악세스에게 비밀 임무로 이 홀리버드를 찾아올 것을 이미 명한 상태라 이야기합니다. 이에 차차 역시 이 임무에 친구들과 합류해 홀리버드를 찾아 나서는데요. 소프라노와 바리톨이라는 악의 잔당 세력이 나타나 악세스가 겨우 발견한 홀리버드를 강탈. 마계의 문을 열어 다시 자신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려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차차가 누군가요? 대마왕까지 쓰러뜨렸던 우리의 주인공이잖아요. 손쉽게 이 일당을 소탕하고 일을 마무리 짓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찐 주인공 세라비. 세라비는 소프라노 일당으로 인해 마계와 현세를 잇는 문이 열렸다며 이 문을 닫기 위해선 차차의 목걸이, 빙빙의 반지, 뚜뚜의 팔찌를 이용해 영원히 마계의 문을 봉인해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역시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삼총사는 앞으로 변신을 할 수 없지만 세계 평화를 위해 아이템을 넣어 마계의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되찾은 홀리버드를 이용해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합니다. 모든 싸움과 여정이 끝나고 이곳은 세라비와 도로시의 결혼식 현장. 둘은 티격태격 결혼식을 마무리 짓지도 않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며 어쨌든 세상은 앞으로도 평화로울 것을 이야기하며 빨강망토 차차는 진짜 이번에는 정말로 행복한 엔딩을 맞이하게 됩니다. 원래 만화책이 원작인 빨강망토 차차는 KBS를 제외하고 97년 MBC, 99년 SBS, 심지어는 경인방송 ITV에서까지 방영된 애니메이션입니다. 당시 TV에 앉아 애니를 시청했던 세대라면 누구나 한 번쯤 봤을 국민 애니메이션급 작품이죠. B급 병맛 스토리, 변신소녀물, 소년 만화와 같이 주인공이 성장해 나가는 스토리. 거기에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지만 조금은 충격적인 반전까지. 당시에는 꽤나 신선했던 작품입니다. 주인공 차차를 필두로 매력적인 캐릭터 빙빙, 뚜뚜, 이름 자체가 엄청 귀엽지 않아요? 그리고 개성이 강한 조연 캐릭터들의 컨셉은 이 애니를 보다 더 매력적인 작품으로 기억될 수 있게끔 해주는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차차는 일본판 기준 총 70일화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인데 90년대에 다른 애니들과 마찬가지로 외색이 짙은 화를 통째로 편집해 국내에선 65화로 엔딩을 마무리 지었고, 시작은 어찌 보면 여아들에게 장난감을 판매하기 위해 탄생한 애니였다면 그 끝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차차에 입덕시킨 명작으로 남게 된 애니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리고 무명시절 짱구의 출연으로도 유명한 작품입니다. 훗날 이 빨강망토 차차에서 연출을 담당했던 다이치 아키타로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만화
리리카 SOS의 감독으로 데뷔하는 역사가 이어지기도 하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녀석 때문에 외출이 자유롭진 못하지만 저희 채널과 함께 조금이나마 다가오는 봄 함께 느꼈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얄리아재 비디오 얄리였습니다. 아, 윈니 교정을 좀 더 깔아가지고 발음이 엄청 세.